53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리즈 사이드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첼시전에서 첼시의 전방 압박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과이타 골키퍼가 상당히 불안한 발 및 볼 처리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과이타 골키퍼뿐만 아니라 이 베테랑 수비수 톰킨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안데르센이라는 수비수 대신 들어왔는데 이 톰킨스라는 수비수도 상당히 불안한 볼 처리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압박 통계인데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최상위권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최상위권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즈의 왕성한 전방 압박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코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과이타 골키퍼와 톰킨스 선수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을 나타낸 통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이 2골이나 되면서 역습 한 방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에 강점이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즈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역습 한 방으로 공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또 있는 것이 이 팰리스가 지난 시즌부터 레스터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역시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무려 4.41골로 기대 실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팰리스가 세트피스 실점 기대 실점인 4.41골보다 실제 적은 실점인 2골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대 실점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제공권 통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안데르센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이 팰리스에서 가장 좋은 제공권을 보여줬던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첼시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안데르센이 빠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수비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굉장히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즈가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4경기 리즈 상대로 1무 3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리즈가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 벤포드라는 공격수는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측면자원인 시니스테라 선수가 이 리즈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수 위라는 점에서 여전히 팰리스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으면서 리즈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풀럼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의 에이스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풀럼의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공격 지표 면에서 양 팀이 오픈 플레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웨스트햄이 오픈 플레이가 5.11골, 풀럼이 5.06골인데 실제 득점은 웨스트햄이 4골, 풀럼이 8골을 넣으면서 풀럼이 2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웨스트햄이 2.62골, 풀럼이 2.29골인데 실제 득점은 웨스트햄이 1골, 풀럼이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 풀럼이 웨스트햄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확실히 우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풀럼 득점을 이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 혼자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가 빠지게 된다면 풀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지표인데 이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선두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중볼 경합 능력을 보유한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풀럼이 전력의 반 이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양 팀의 제공권 지표가 웨스트햄이 6위, 풀럼이 5위 정도로 팽팽한데 이 미트로비치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제공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웨스트햄이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올 시즌 공격력은 아쉽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도 없는 것이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이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벨기에 원정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지만 이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이 무엇보다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이 벨기에 원정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최근에 연속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결정력이 웨스트햄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카디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파뇰의 주전 공격수 브레이스웨이트가 퇴장 징계로 빠지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공격력 측면에서 에스파뇰이 여전히 우세라고 보여집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호셀루, 중원의 다르데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한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믿을만한 공격 자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카디스의 베테랑 공격 자원인 네그레도 선수가 올 시즌 유일하게 한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카디스가 넣은 득점 전체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전에서 교체 투입이 됐었던 로사노라는 공격수가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호셀루와 다르데가 버티고 있는 에스파뇰을 상대로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 카디스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에스파뇰이 무려 세트피스로만 6골을 실점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었던 에스파뇰인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인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에스파뇰이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디스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카디스의 골키퍼인 이 레데스마라는 골키퍼가 2경기에서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로서도 쉽게 패하지 않을 만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에스파뇰의 카디스에 대한 상대 전적의 우위와 올 시즌 원정에서 에스파뇰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력 측면에서 카디스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에스파뇰의 신승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시에 카디스의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앞세운 카디스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이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카디스가 아니라 에스파뇰 쪽으로 가는 이유는 카디스가 오히려 에스파뇰 정도 이 체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다가 이 밸런스가 깨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에스파뇰의 이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과 리버풀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강대 강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에도 이 번번이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게 덜미가 잡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1승 3무 5패이고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적 면모가 있는 것이 바로 아스날과 리버풀의 맞대결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의 최대 약점이 수비 뒷공간 노출과 상대의 간결한 역습 공격에 최근에 실점이 많다는 점인데 아스날의 공격 강점이 빠른 다이렉트 공격이나 역습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가 역습에 의한 득점인데 아스날이 순수 역습 패턴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역습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중위권 이하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최상위권이고 수비력 역시 최상위권인데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0골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 있어서도 리버풀이 이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 양팀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아스날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아스날이 승리로 가기에는 꽤나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이틀 일찍 치렀고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른 입장이기 때문에 아스날보다 리버풀이 근소하게 체력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스날도 할 만한 것이 아스날이 직전 유로파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후반전에 주전급들을 투입을 하면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체력 안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력적인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인 마르티넬리와 사카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특히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최근에 수비 상황에서 계속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리버풀의 측면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무자비 면모가 있는데 패턴적으로 리그 3연무는 없었고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 리버풀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플레이 스타일이나 전력 면에서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팀 모두 패스와 점유 그리고 전방 압박을 골자로 하는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단의 퀄리티 역시 굉장히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수비력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반대로 비아레알은 수비력이 뛰어나지만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수비 쪽에서 부상자가 많아지면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입생 공격 자원인 쇠를로트, 브레이스 멘데스, 쿠보 같은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력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비아레알은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에 공격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이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 이 단주마라는 공격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 백업 공격수인 모랄레스라는 공격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난조를 보였던 골 결정력 해소의 실마리가 조금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2.49골로 3위이지만 실제 세트피스로 득점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주중 유럽 대항전 셰리프티 원정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른 비아레알보다는 체력적으로 근소한 이 우위가 비아레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은 소시에다드가 우위이고 안정적인 수비력과 근소한 체력 우위는 비아레알 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버튼과 맨유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램파드 감독의 에버튼이나 테나흐 감독의 맨유나 기본적으로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빠른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역습 실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버튼과 맨유가 나란히 두 골을 역습으로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두 팀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졌던 오모니아와의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오모니아의 역습에 실점을 당하면서 3대2 한 골차 진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시에 양팀 모두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이나 스루패스 공격이 나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전방 압박을 세게 거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의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픽포드 골키퍼를 중심으로 영입생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코너코디가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중원 쪽에서 미드필더 이워비, 오나나, 게이 선수가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과 피지컬, 에너지를 앞세워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에버튼이 골 결정력이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에버튼이 시즌 첫 세트피스 득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2.8골에 비해서 이 세트피스 득점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우스햄튼전에서 수비수 코너코디 선수가 처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현재 맨유 같은 경우에는 장신 수비수 메가이어와 바란이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수비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맨유가 에버튼 원정에서 중앙 수비 조합이 린델로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중앙 수비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조합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탄탄한 수비력과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그리고 앤서니 고든이나 그레이 같은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 한방으로 맨유를 괴롭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유의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수 레시포드와 마시알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고,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맨유가 한 수 위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수비수 바란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바란 선수가 복귀하는 가운데 골 결정력 측면에서 레시포드와 마시알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도 맨유가 쉽게 패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수비력과 에버튼 특유의 혼발, 체력적인 우위까지 고려를 하면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셀타비고의 전방 압박 기조가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4-1-3-2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 속에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강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호전적으로 덤비다가 수비 뒷공간을 얻어맞고 대패하는 그림이 올 시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똑같이 호전적으로 덤비다가 나란히 1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도 셀타비고가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역습 통계인데 왼쪽이 공격 통계이고 오른쪽이 역습 수비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이 반대로 셀타비고는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충분히 셀타비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인트르 원정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에서의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쿤데와 아라우어가 이미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 크리스텐센이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큰 바르셀로나이고 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개막전에서 라요라는 팀에게 0대0 무승부로 덜미가 홈에서 잡힌 바 있는데 당시에도 라요의 전방 압박이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압박 통계인데 셀타비고와 라요가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셀타비고의 압박에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셀타비고의 에이스 공격수 아스파스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바르셀로나 상대로 2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아스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같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의 덴벨레 선수의 개인 돌파와 단순 크로스에게 의존하는 느낌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수비 공백과 체력 누수 그리고 셀타비고의 전방 압박이 통한하는 가정하에 최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